이번 시간에는 내가 저번 방송을 한 게 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야기한 게 있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습니다. 저번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나라 여자들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워낙 비싼 값을 부르고 온갖 행프를 부르기 때문에 남자들이 해외 탈출을 하려고 그러죠. 빨리 탈출을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 하면은 싼 게 싼 게 아니고 비싼 게 비싼 게 아니다. 국산 제품 여자가 세계 최고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의 남녀 간의 연애 결혼 현실이 어떤가 하면은 그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마는 간단하게 주객관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자들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남자한테 육각형 남자를 바라죠. 백마탄 왕자. 그래서 지금 의안관리를 하고 온갖 갑질을 하고 또 불공정 거래를 하죠. 자기들은 3천만 원 혼수밖에 안 오면서 그것도 마통해오는 사람이 많으면서 남자한테는 수억에 해당되는 전세나 10억 가까이 10억 넘는 아파트를 해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죠. 평소에는 그렇게 남녀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리 찾을 때만, 권리 행사할 때만 남녀 평등이지 책임과 의무를 질 때는 여자니 봐달라 그러죠. 안 봐주면은 남자가 쪼잔하게 치사하게 그런다 그러고 책임과 의무할 때는 쏙 빠지죠. 그래서 또 남자를 폼폼난 취급하고 ATM기 취급하고 이래서 온갖 부당한 갑질, 행포, 불공정 거래를 시도를 해서 그에 질린 남자들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초식남이 되거나 해외 탈출해서 해외 여자들하고 결혼했거나 안 그러면 지금 해외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나도 남자 여자 편 드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편을 어떻게 듭니까? 나의 엄마가 여자고 나의 누나가 여자고 나의 여동생이 여자고 내 딸이 여자고 내 처가 여자인데 남자 편 들 수가 없죠. 그리고 남자는 또 여자 편이죠. 그래도 이제 하도 여자들이 내가 보기에도 온갖 부당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시도를 하니까 책임하고 의무는 안 지고 권리만 행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참 보기 싫고 괘씸해서 그래 젊은 사람들 빨리 해외로 탈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싼 게 아니고 싼 게 비디떡이죠. 또 비싼 게 아니더라. 우리가 옛말에 물건을 모르면은 비싼 걸 사라 그랬죠. 돈 많이 주고 사라 그랬죠. 그래서 국산 제품하고 국산 여자가 세계 최고더라.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어가지고 밑밥을 좀 갈고 가겠습니다. 무슨 밑밥을 까느냐? 우리가 초기에 해외여행 할 때는 해외가 우리보다 선진국이 있고 제품들도 좋기 때문에 싼 값의 제품을 구입해 오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 사람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게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주위에 친척이나 또 주위에 뭐 상간이나 이런 선물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바리바리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면 코끼리 밥통 꼭 사와야 되죠. 근데 지금 해외여행 가면 어떠냐, 해외 가가지고 사올 게 없어. 왜 사올 게 없느냐, 우리나라 공산품이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거는 일본에 가서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에 뭐 전자제품 있는데 전자제품 우리보다 훨씬 못하죠. 일본에서 사올 수 있는 거는 그 게르마늄 팔찌, 그게 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 가가지고 사올 수 있는 거는 주방기구, 뭐 프랑스 가면 향수 정도, 뭐 이탈리아 가면 뭐 가죽제품 정도, 이 말고는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공산품이 세계 최고다. 우리가 조금 뒤지는 부분은 우주산업 분야, 비행기 만드는 거, 우리도 전투기도 만들었죠. 조금 떨어지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도 조금 떨어진다 그러는데 여름 돼 가지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불나는 거는 독일 자동차가 다 불나요. 현대자동차 불났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뭐 현기차를 갖다가 사대주의 빠지고 또 자기 열등감이 빠져가지고 뭐 흉기차 이라는데, 여름 날이 고속도로 달리다가 불나는 건 다 독일 차야. 그만큼 나는 현대차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만큼 이렇더라. 또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로 이제 옷을 구입하는데, 옷 같은 경우에 이게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옷 가격이 20-30년보다 싸요. 오히려. 왜?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20-30년에 지금 물가 가치가 얼마인데 20-30년보다 가격이 싸느냐. 우리 지금 국내에서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비싸서 못 입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20-30년 전에 엄청나게 비싸주고 산 옷을 난 아직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옷은 이 30점 그렇게 지금 중국산이나 베트남산보다 몇 배나 비싸요. 몇 배나 비싼데 뭐 4-5배 비싸겠죠. 이런 게 사놓으면은 처음에 디자인도 좋고 폼도 나고 이게 천이 좋아가지고 뭐 10년, 20년, 뭐 30년까지 가요. 근데 지금 중국, 베트남산 이거는 가격은 우리나라 20-30년 전 가격보다 오히려 더 싼데 입어보면은 폼도 안 나고 때깔도 안 나고 2-3년 더 못 입습니다. 다음 낡아 버려, 떨어져 버려. 그럼 따지면은 4배, 5배 더 비싼 국산이 나왔습니까? 국산이 비싼 겁니까? 4-5배 싼 중국산, 베트남산이 신발도 마찬가지야. 나은 겁니까? 중국산, 베트남산으로는 싼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는 비싼 게 아니더라. 싼 게 비지떡이고 비싼 거는 명불허전이다. 그만한 가치를 하더라. 여러분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전거도 우리가 20-30년 전보다 더 싼 가격에 사요. 삼천리 자전거에서 국내에서 직접 만든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중국산은 15만 원, 20만 원 이래만 사요. 근데 이놈의 그 중국산 사면은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데다가 1년만 지나면은 1년도 아니야. 한 6개월 지나면 녹 다 썰어. 최고 많이 타봐야 1년 6개월도 못 탑니다. 중간에 뭐 부스 깔고 이러면은 부스값이 자전거값보다 더 나와. 그러면 중국산이 싼 게 싼 겁니까? 100만 원 주고 산 삼천리장 유자전거 국산이 그건 뭐 10년 20년 막 타요. 그게 비싼 게 비싼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는 전자제품이 일본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LG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죠. 근데 중국에서 중국 제품이 전자제품 엄청 싸게 들어옵니다. 뭐 8배, 9배 차는 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먹고 진공청소기 이런 거 사면은 우리나라 국산 사면은 뭐 10년도 쓰는데 중국산 사면은 1년 6개월 못 가요. 그러면 이게 싼 게 싼 겁니까? 비싼 게 비싼 겁니까? 싼 게 싼 게 아니고 비싼 게 비싼 게 아니더라. 싼 게 빚이 떠이고 비싼 것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부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옛말에 물건을 모르면은 돈을 비싸게 주고 사라 그랬죠. 자, 밑밥은 충격이 갈았고 여자도 마찬가지더라. 자, 우리나라 여자가 갑질할 만하니까 갑질하고 가치가 그만큼 높으니까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겁니다. 예, 물건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산 여자가 부당하게 갑질하거나 부당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갖다가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되니까 갑질하고 그만한 가치가 되니까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더라. 자, 우리나라 여자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우리나라 여자는 세계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똑한 배우자가 필요하고 20, 30의 후손을 위해서도 똑똑한 여자가 필요하죠. 또 동방예의지국이고 그래도 6.25 문화가 남아있어서 그래도 성문란이 좀 덜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여자들이 뭐 호주나 일본이나 뭐 미국 이런데 성매매를 뭐 원정을 많이 가고 해외 연수나 어학 연수나 뭐 해외 유학 가가지고 성문란이 뭐 심하다는 이야기는 직감적적으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 여자보다는 낫다. 그래도 유교 문화가 남아 있어서 내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나라가 개판 같은데 해외여행 나가보면은 해외 뭐 연수나 이런 데 나가보면은 다른 나라가 더 개판이야. 그래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이 최고라 그러죠. 또 국내에 살아보면 내가 저번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죠. 국내의 그 한국인들 단점 특성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은데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깡패들을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일본, 북한, 뭐 중국, 러시아 이런 거 보면은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다른 나라 뭐 연수를 가든 여행을 가든 이민을 가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건 더 개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의 성문란이 심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동남아시아나 뭐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뭐 우리가 주로 우리나라 총각들이 결혼하는 상대국이 그렇죠. 여기보다는 그래도 선생이야. 선생이 아니고 교수야. 교수가 아니고 대학 총장이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선진국이죠. 선진국 마인드를 갖고 있죠. 또 웬만하면 또 다 광역이죠. 또 우리나라 여자가 황인종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피부가 희고 이쁩니다. 그리고 이뻐.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통계가 이래 나와 있어 과학적으로. 그리고 옛날에도 왜 명나라 청나라 뭐 그시기 몽골에서 우리나라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여자가 중국에 가가지고 황제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몽골에 가서는 마지막에 황후가 되고 지 자식이 또 황제가 됐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연습국에도 했어. 그런 식으로 했겠느냐. 우리나라 여자가 그렇게 이쁘고 똑똑하니까 우리가 뭐 약소국인 것도 있지만도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도 하여튼 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여자를 최고로 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 열풍이 부는 것도 뭐 경제력이 높아지고 문화가 높은 것도 있지만도 일단은 남자들 여자들은 왁구가 잘생겼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인물이 잘생겨서 피부가 희고. 이 국뽕이 시각하는 거 아닙니다. 국뽕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공부를 더 하고 객관화를 좀 더 해보세요. 우리나라 여자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여자한테는 안 돼요, 솔직히. 그 여자 말고는 뭐 백인이 뭐 대비 이쁠 것 같습니까? 나도 백인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백인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징그럽더라고. 여성답지가 못하고.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여자는 동서양의 장점을 다 따놨습니다. 그 여자 말고는 우리나라 여자만큼 굉장히 있는 여자, 이쁜 여자가 없어요. 세계를 뭐 다녀보면 되지만은. 또 다섯 번째, 백인들은 어떻습니까? 여고생 때 쟁 이쁘죠? 빨리 꽃이 빨리 피고 빨리 지더라.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처녀 때는 이쁘지만 아줌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뭐 하마 코끼리 돼버리죠. 그리고 빨리 늙죠, 얘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50 넘은 여자도 이쁜 여자 천지빛깔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서 60, 70 되는 여자도 몸매가 안 흐트러지고 얼굴이 안 흐트러지고 이쁜 여자들 천지빛깔이에요. 이런 나라는 이런 인종, 이런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 또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머리가 좋다고 보니까 또 동방에이주 또 유교문화권에서 크고 선진국에서 성장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자식 교육 잘 시키죠. 살림 잘하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말 탁탁 알아듣고 바바바박 일 처리하고 살림 잘하고 저축 열심히 하고 이런 여자들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또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대화 잘 통하죠.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백인들하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이세에 대한 교육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더라. 우리나라 공산품이 세계 최고듯이 우리나라 여자도 세계 최고더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내에서 있으면은 이 한국이 개판 같은데 밖에 나가보면 다른 나라가 더 개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괜찮아. 또 우리나라 한민족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은데 외국 나가보면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이 더 개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결혼 상대국인 동남아시아 여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여자들하고 주로 결혼을 하죠. 얘들이 쉬운 장점은 뭡니까? 돈 몇 푼 주면은 뭐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그거죠. 밀당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그건 장점 모르고 단점이 뭡니까? 후진국의 저항역의 성물란에다가 원래 이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성물란이 심합니다. 뭐 10대에 우리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될 때 결혼해가지고 미혼 뭐 천지빛깔이고 또 뭡니까? 응? 거짓말 잘하고 게으르고 뭐 돈이면은 뭐든 다 하고 돈을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는 뭐 좋은 마인드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도가 있죠. 여러분 직접 가 보거나 우리 지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유튜버들이
그 지역 여서들의 특성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수도 없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어요. 또 우리하고 문화가 맞습니까? 말이 맞습니까? 2세가 태어나면 금방 2세 그 동남아시아 혼혈인 거 알죠? 그러면은 얘들이 국내에서 평생 동안 1등 국민은 못 된다. 2등, 3등 국민밖에 못 된다. 그리고 엄마가 후진국에서 왔고 정예기에서 왔고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고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혼혈아 2세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 외의 단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문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 여자는 어떠냐? 중국 여자는 이 궁합이 우리나라 여자하고 안 맞아. 음행오행상 전혀 안 맞아. 불가불이야. 왕싸가지에다가 드세고 더럽고 하여튼 지향력에다가 얘들도 성문화 심하죠. 전혀 안 맞다 우리나라하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이 문제인데 얘들은 뭐 종진국이거나 그렇죠. 종진국이거나 후진국에 가깝습니다. 근데 얘들도 어떻습니까? 20대 초반에 거의 다 결혼했죠. 결혼해가지고 거의 다 이혼해가지고 거의 미혼모죠. 우리하고 문화가 같습니까? 말이 같습니까? 얘들은 또 저축할 줄도 몰라요. 얘들 그러면 2세 교육을 어떻게 할 건데? 엄마가 우리나라 문화에 살지도 않고 말도 뭐 제대로 모르고 하는데 2세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얘들 이야기했다시피 처녀 때는 그렇게 날씬하고 이쁜데 아줌마가 되면 그래 팍싹 늙어버리고 하마 코끼리 금방 되죠. 또 2세를 딸을 놓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인기가 있는데 아들을 놓으면은 크게 쓸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여기 뭐 황인종이고 뭐 거의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만은 겉으로 보면은 단일 민족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혼혈이 있으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만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중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우리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인종차별 합니다. 근데 단지 잘생긴 남자한테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또 돈 많은 남자한테 인종차별이 없어요. 그 여러분 잘생기고 돈 엄청나게 많습니까? 잘생기기도 어렵고 돈 엄청나게 많기도 힘들죠. 그러면 이 여자들이 인종차별해요. 속으로. 겉으로도 인종차별하고 속으로도 인종차별하더라. 그런데 국가 민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좋은 유전자를 들고 와서 우리 인종 개량하면은 뭐 좋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뭐 문화도 유교문화권으로 갖고 말도 뭐 어순이 똑같죠. 얘들도 뭐 자녀교육 잘 시키고 우리하고 또 그 궁합도 음양오행사는 궁합도 잘 맞아요. 그래서 일본 여자를 세계 최고로 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도 성진국이라 그러죠. 성진국. 성이 무난하게 그지없죠. 얘들 처녀 때도 성이 무난하게 그지가 없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무슨 일본 여자는 처녀 때는 뭐 그래 함부로 놀아먹어도 시집 가면은 아주 혐오양처럼 변한다 그러는데 그 구랍니다. 그리고 얘들은 또 정이 없어. 우리는 지적복구해도 정이 있는데. 그래 이런 걸 따지고 보면은 동남아시아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이나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이게 물건으로 따지면은 싼 게 아니다. 싼 게 비지떡이더라.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한국 여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너무 많다. 굳이 하려 그러면 러시아 뭐 남자는 이쁜 여자고 살아보는 게 최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그럼 일본 여자는 공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옷 사 입을 때 베트남산, 중국산 사 입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은 베트남산, 중국산보다 뭐 4, 5배, 6배 더 비싸게 주고라도 국산 사 입죠. 전자제품도 어떻습니까? 중국 제품이 뭐 10분의 1 가격이 안 되는 것들은 천지백깔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그거 안 사죠. 1년 1년 6개월밖에 못 쓰는데 그만 고장나 버리는데 자전거도 뭐 1년밖에 못 타는데 8, 9배 비싸더라도 국산 자전거를 타고 국산 전자제품을 사죠. 그겁니다. 그래서 영 형편이 안 되면은 뭐 싼 중국 제품, 베트남 제품을 써야 되겠지만은 형편이 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4, 5배, 9배, 10배 비싸더라도 국산 공산품이 훨씬 낫다. 폼도 나고 사용하기도 좋고 때깔도 나고 오래 쓰고 효율도 좋고 고장도 잘 안 나고 그와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더라. 결혼도 뭐 1차 형편이 안 되면은 뭐 해외로 뭐 탈출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냥 괜히 뭐 이렇게 이래도 저래도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막 국내 여자들이 너무 갑질하고 막 너무 막 꼴값 들고 너무 불공정 거래를 막 하고 이런 거에 괘씸해 가지고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우선 막 욱하는 마음에 국내 여자를 버리고 해외로 탈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처음에 결론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결론을 하면은 이런 것 저런 걸 다 따져볼 때 한국 여자들이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 같지만은 물건이 좋으니까 비싼 값을 부르는 거다. 외국 여자들 뭐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여자들 우선 쉽고 싼 것 같지만은 싼 것이 아니고 싼 게 비지떡이더라. 결국 우리나라 제품이 공산품 제품이 최고 났고 우리나라 여자가 최고 났다.